안녕하세요. 주말 즐겁게 잘들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6월 시작하는 1일입니다. 6월 첫날, 월요일이죠. 6월 달도 하시는 일들 모두 잘 이루어지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설은 국익 우선과 실사구시가 미중 갈등을 헤쳐나갈 정답이다라는 제목입니다. 미중 갈등 격화와 함께 신냉전의 먹구름이 날로 짙어지고 있습니다. 신냉전이 현실화하면 한반도가 그 최전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며칠 동안에도 미중 갈등과 무관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7월 개최를 추진 중인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한국과 러시아, 인도, 호주를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세계 최선진국들로만 이루어진 회의에 초청받는 건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입니다. 국격을 높이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발언권을 행사하면서 국익을 관철해 나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걸리는 점은 중국의 반발입니다. 중국을 쏙 빼고 회의를 하겠다는 데서 중국의 부상에 맞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가 읽힙니다. 중국은 이를 대중국 포위망으로 규정할 게 뻔합니다. 한국의 참여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굴러온 기회를 차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회의는 G7 체제를 개편해 향후 G11, G11 체제로 가는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에 걸맞은 역할과 공헌을 하겠다는 원칙을 명분으로 삼아야 합니다. 한국은 주권국으로서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입장을 표명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면 중국의 반대 명분도 사라집니다. 한국은 2015년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참여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때도 최우선 고려사항은 한국의 국익이었습니다. 지난달 29일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 장비 교체를 둘러싼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미 한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내렸을 때부터 사드는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하는 방어 수단이며 중국의 안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이런 원칙에 입각하면 중국의 반발 때문에 안보적으로 필요한 장비 교체 등을 주저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2016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북한의 핵 위협은 더욱 고도화된 상황입니다. 홍콩 보안법 통과에 대한 미국의 후속 조치가 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미중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한국의 입지와 선택의 여지가 좁아질 수 있지만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최우선시하는 전략적 판단과 행동으로 그 파고를 헤쳐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전략적 모호성을 구사할 필요도 있지만 그것이 원칙 없는 눈치보기여서는 곤란합니다. 우리 안보와 근간인 한미 동맹의 바탕을 두면서 중국과도 협력하며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현안별로 우리 국익의 무엇이 최우선인지를 찾아 나가되 한국의 원칙과 상황적 특수성을 미국이든 중국이든 상대방에 맞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실사구시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